네, 오늘장 랭킹 5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할게요. 증권배는 어떠한 키워드에 주목했을까요? 어떻게 순위를 나열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오늘은 헤르메스 스탁 하창환 본부장과 함께 시간 만들어 가겠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가져오신 키워드부터 화면으로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어떠한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5위 제일 아래쪽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인수한다라는 그 이후부터 계속 흘러내립니다. 16만 원 선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요. 고민 많으실 네이버 5위로 랭크되어 있습니다. 한 계단 올라가 볼까요? 셋업체는 잘 갑니다. 그런데 소재주들은 일제히 떨어지고 있는데요. 일부는 오르고 내릴 때 고민이 많으시죠. 2차 전지주 4위입니다. 자, 그리고 3위로 올라와 볼까요? 경기 침체, 인플레라는 단어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그러니까 괜찮다라는 말 나왔던 게임 엔터 쪽. 오늘 주가 주르륵 밀려나고 있습니다. 게임 엔터주 3위까지 체크해 보셨고요. 2위 보실까요? 마이크론 쪽에서 증설에 나선다라고 했습니다. 통상 증설 이슈 나올 때마다 국내 반도체주 흔들렸는데 오늘은 잘 갑니다. 이유 찾아보죠. 2위였습니다. 그리고 찬바람 불면 배당주라는 말이 나오죠. 이번에도 통할까요? 금통이 앞두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금융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연이틀 강하네요. 1위까지 체크해 보셨습니다. 오늘 하나하나씩 이야기가 굉장히 풍성합니다. 우려가 많으실 부분부터 저희 들어가 볼게요. 괜찮다고 했다가 흔들림이 좀 세게 나오면 크게 우려가 크잖아요. 네. 그게 본부장님께서 올려주신 3위에 있는 게임 엔터라서요. 지금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헤드라인 나온 것처럼 침체여도 볼 건 본다. 뭐 게임은 신작 괜찮다. 엔터는 뭐 이제 공연하니까 좋다. 여러 가지 말 나왔는데 넓게 먼저 질문 드릴게요, 본부장님. 오늘 왜 이렇게 많이 전반적으로 흔들리는 걸까요? 뭐 지수가 일단 흔들려서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네. 사실 이제 미국장이 올랐지만 오늘 또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게 이제 비농업 관련된 이제 고용 지표 보셔야 되거든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사실 또 많이 눌릴 수가 있는 상황이고 장중에서도 사실 우리나라 지수가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 또 음전하면서 네. 좀 빠지는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좀 영향을 받았다라고밖에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게임과 엔터 그리고 콘텐츠를 좀 나눠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엔터는 사실 좀 많이 억울하죠. 억울한 건가요? 네, 억울합니다. 진짜요? 봤을 때, 네, 왜냐하면 오프라인 콘서트 굉장히 잘 되고 있죠. 네. 그리고 지금 주요 아티스트 라인업들 다 활발하게 활동을 하면서 뭐 이제 빌보드도 올라가는 그룹들도 있었고 사실 굉장히 좀 잘하고 있고 앨범 판매 보시면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네. 뭐 유튜브 컨텐츠 이런 조회수라든지 이런 MD 매출이라든지 뭐 이런 실적적인 부분에서 보셨을 때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데 사실 거기에 비해서는 주가의 위치 에너지는 굉장히 좀 낮죠. 그 이유가 이제 뭐 리오프닝이다 뭐다 해서 기대감은 좀 많았지만 사실 거기에 따른 조금 연속성 있는 수급이 들어오려면은 결과적으로 지수가 그래도 뭐 보합이라든지 박스권 정도는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뭐 지수 자체가 워낙 눌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조금 부담감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항상 이제 연말 쪽에 실적이 제일 잘 나옵니다. 이제 연말에 콘서트라든지 이런 수요가 제일 많아지는 기간이다 보니까 일단은 그쯤까지는 그거를 노리시고 이제 단기 바닥 매수는 전 충분히 엔터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컨텐츠주들도 지금 보시면 조금 억울하죠. 왜냐하면 뭐 스튜디오 드래곤 대표적인 종목인데 최대 실적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주가는 최바닥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흥행했었던 컨텐츠도 많았고 뭐 저는 대표적으로 환혼이라는 드라마를 굉장히 좀 재밌게 봤는데 그러니까 그런 재밌는 것들이 요즘에 잭팟이 많이 터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조금 거기에 따른 배제를 좀 시키고 있고 대박 드라마가 나오면 그때만 반짝하고 바로 좀 눌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매수세가 연속적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 때문에 사실 좀 눌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지금 실적 좋고 저평가돼 있는 종목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 그 안에서의 좀 순서가 약간은 좀 뒤바뀔 수 있지만 좀 두 가지 섹터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게임주는 조금 냉정하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저는 게임주 중에서 네오이즈 하나는 괜찮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신작. 네, 신작에서 피해 거짓이 정말 엄청나게 인기를 좀 끌고 있는 상황이고 네네. 그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조금 유명했었던 뭐 엘더 스크롤이라든지 이런 이제 MMORPG 중에서도 이제 솔로로 플레이하는 그런
MMORPG 게임들이 있는데 그와 굉장히 좀 저는 유사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제가 직접 플레이는 못 해봤지만 그래서 저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게임들이 인기가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신작 중에서도 그냥 기대감이 아니라 네. 엄청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종목 같은 경우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오위즈가 사실은 피해 거짓 독일에서 이슈 나왔을 때 이슈화가 정말 많이 되면서 반짝반짝했던 종목이잖아요. 네. 이미 그에 대한 기대감이 게임주는 기대감을 반영했다가 뉴스가 나오면 빠지는 그 경향이 조금 심화된 그쵸. 종목군이라 질문 네. 드려요. 너무 기대감이 과도하게 이미 반영된 구간 아닌지도 궁금한데요. 사실 그렇게 기대감으로만 만약에 올라갔으면 아마 주가는 금방 떨어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신작이라는 게 사실 이런 이벤트가 부각이 되고 사실 피해 거짓 같은 경우는 아직 좀 시간이 남아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실적에 대한 이런 추정치들을 예상을 하게 되는데 그게 만약에 조금 과했다 싶으면 주가는 빠르게 무너지거든요. 근데 지수가 굉장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나름 고가권에서 굉장히 좀 유지를 잘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박스권을 만들면서 나름대로 잘 버텨주고 있다 보니까 이거는 출시 이후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그게 시장의 기대치에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더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는 MMORPG 쪽에서 뭐 NC라든지 이런 기업들 뭐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만 사실 이제 유저들 간의 이런 좀 불화가 있었죠. 네네. 여전히 있는 상황이고 사실 저도 게임을 합니다만 이 게임사와의 이런 불화가 있으면 과금 자체를 잘 안 하게 돼요. 좀 아하. 괘씸해서 안 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좀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좀 미치거든요. 그래서 그런 원론적인 부분들이 해소가 안 되면 게임이라는 것은 어쨌든 컨텐츠가 업데이트가 되는 부분들은 사실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실 과금에 대한 비중이 좀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영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저는 지금은 가격대가 너무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게임주들 같은 경우는 이전에 이제 뭐 메타버스라든지 NFT와 좀 연관이 되면서 좀 시세가 같이 분출이 됐었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배제되고 정말 신작 게임이 잘 되고 실적적인 부분에서 정말 턴이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으면 약간 상승폭은 좀 제한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게임 섹터는 연말이라든지 뭐 이런 지금 이 보드 규제 완화라든지 이런 이슈가 있어서 사실은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좋아질 수 있지만 그 안에서의 정말 옥석 가리기는 반드시 해야 되는 섹터다라고 좀 추가적으로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억울한 쪽으로는 콘텐츠 엔터 그리고 게임은 오늘 그리 억울하지는 않으나 만약에 가격 메리트를 본다면 신작 모멘텀을 있는 쪽으로만 선불적으로만 접근하자. 네. 알겠습니다. 게임주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를 마치고요. 저희 다음 이슈도 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이쪽 고민 많으실 것 같아서 상위의 랭크를 본부장님도 시켜주신 것 같아요. 2위 반도체 볼 겁니다. 사실 이슈, 해외발 이슈에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네. 마이크론 쪽에서 대규모 투자한다 보통 그러면은 SK 하이닉스 많이 떨어지고 삼성전자도 영향을 좀 받았는데 오늘은 왜 빨간불이 특히 SK 하이닉스 쪽으로 강하게 나오는 건가요? 사실 이거는 가이던스 부분에서의 좀 영향이 있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는데 네. 사실 이제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상승할 때 최근에 이제 뭐 테슬라는 요번에 반등이 좀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반도체 쪽으로 좀 더 강력하게 좀 수급 쏠림이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전거래일에 이제 반도체 쪽으로의 수급 쏠림이 나오면서 좀 강력하게 반등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좀 업황이 어렵고 부담스러운 상황에서도 이런 대규모 증설 투자를 한다라는 거는 향후 업황 자체가 더 긍정적으로 갈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좀 시장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경쟁 관계에 있고 마이크론 자체가 반도체에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선발주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업황을 좀 예측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 부분 많은데 그런 또 이제 선발주자로서의 역할을 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원래는 이제 좀 경쟁 체제에 있다 보니까 그런 움직임이 나오면 좀 주가가 빠지는 경향들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오히려 가이던스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투자하고 그 규모 자체도 굉장히 좀 크죠. 물론 이제 뭐 정부의 세액이라든지 이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좀 영향을 받기 위해서라고 좀 표현은 하고 싶지만 어쨌든 이러한 좀 증설 자체를 진행한다라는 거는 향후 업황 자체가 다시 좀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넘어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궁금하네요.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 오늘 반도체 쪽도 그렇지만 대형주 그러니까 지수 연동되는 종목들은 지금 수급 들어오면서 잘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반도체 소부장 그리고 2차 전지 소재 쪽도 음봉이 전환되면서 약한 종목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오늘 장에서 이렇게 나오는 차별화된 흐름에 의미를 저희는 부여해야 될까요? 아니요, 의미를 부여하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지수가 안 좋을 때는 대형주들 빠지고 중소형주 움직였다시피 지수의 반등이 나오면 당연히 이제 대기업 쪽으로의 수급이 쏠림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제 지수 상승의 주요 요인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연속성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데 일단 시장에서는 다시 조금의 희망 회로를 좀 돌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 이 어떻게 보면 랠리가 나왔었던 네네.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의 이런 매크로 지표들을 보고 좀 금리 인상에 대한 완화 조짐들을 좀 예측을 조심스럽게 하면서 사실 베어마켓 랠리가 좀 생성이 됐잖아요. 지금도 좀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CPI 지수도 얼마 남지 않았고 바로 다음 이제 오늘 새벽에 이제 비농업 관련된 고용 지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 반드시 보시고 조금 움직임을 잡으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어렵지만 본부장님 개인적으로는 저희의 희망 회로를 반짝반짝하게 만들어주세요. 어디까지 단기적으로의 반도체 투톱이 움직일 거다. 지수를 끌어올려줄 거다라고 마음속으로 예상을 하고 계신가요? 사실 조금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드리고 싶은데 저는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지금 이제 달러 강세의 기조가 사실 꺾이는 그 요인 자체가 저는 좀 명확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파운드화가 이렇게 급반등이 나올 만한 이유가 과연 이제 부자 감산에 관련된 부분들이 이 정도까지 사실 여파가 클 것인가에 대한 물음표,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뭐 인덱스라든지 이런 관련된 그 나라들 보시면 사실 그렇게 지금 그 화폐 가치가 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따라오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억울하게 또 삼성전자나 헤닉스가 좀 얻어맞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체크를 해보시고 아직까지는 사실 추세에 뭔가 급격한 변화가 나온다라고 보시기보다는 일단은 어느 정도 이제 박스권만 사실 만들어줘도 굉장히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좀 편해지거든요. 그런 모양새를 좀 만드나 정도의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는 가지되 너무 기대감을 키우지는 말자. 네. 이렇게 반도체 섹터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키워드 하나 더 보도록 할까요? 저희 오늘 5가지 중에 사실은 저는 반도체 쪽이 1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본부장님께서 픽해주신 1위는요. 금융이었습니다. 사실 어제부터 이쪽이 상당히 수급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어요. 네. 배당 매력인가요? 사실 근데 요즘 적금이나 예금, 은행에 돈 맡겨도 굉장히 많이 챙겨주더라고요, 옛날보다. 그런데도 배당 메리트를 있다라고 우리 봐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일단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주식 하시는 분들은 사실 예금 잘 안 하시지 않을까라는 게 하죠, 일단 예. 저의 생각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예대마진 쪽으로 좀 포커스를 둔 게 아니라 네. 지금 이제 금리 인상 수혜주로 해서 사실 뭐 푸른저축은행, 제주은행, 그리고 뭐 고려신용정보라든지 리드코프 이런 이제 채권 추심이라든지 신용평가 관련된 종목군들 쪽으로 좀 보시라는 관점으로 일단 금융주를 선정을 했습니다. 아하. 사실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지수가 이제 급반락할 때 좀 해지 종목으로 지금 시장에서 인식을 하고 있고 지금 움직임은 인버스랑 거의 똑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사실 기업의 내용을 보시게 됐을 때 금리 인상에서 수혜를 받는 종목군들이거든요. 네. 물론 은행도 그렇고 보험도 그렇고 다 좀 수혜를 보는 종목군들이지만 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충당금에 대한 이슈가 좀 있다 보니까 재무적인 부담감이 좀 생길 수 있어서 대형 이제 금융사들은 조금 이제 상승 탄력이 좀 둔화가 된 상황이고 좀 급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보니 또 보험 같은 경우도 이제 채권 수익률이 워낙 좀 변동성이 심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좀 물음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금리 인상 기조에서 그렇게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네.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채권 추심이라든지 신용평가 쪽에 대한 일감이 굉장히 몰릴 수밖에 없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움직임들이 이미 이전부터 계속 나오고 있었고 사실 이전에도 한번 관련된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렸었죠. 맞아요. 네, 10,000원대 부분에서 고려신용정보가 그래서 그런 관점을 계속적으로 좀 이어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장단기 금리차 그리고 우리나라와 이제 미국과의 금리차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우리나라에서는 어쨌든 좀 결단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환차손에 대한 부분도 고려해야 되고 고환율을 잡기 위해서는 어쨌든 화폐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액션을 취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금리 인상 기조가 강력하게 유지가 될 것이고 그러면 시장에 흔들림이 나오더라도 해당 섹터는 굉장히 좀 견조하게 유지가 되거나 오히려 좀 주가의 추세적인 상승이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일단 금융주를 좀 선택을 했다라고 좀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이즈 큰 금융주가 아니라 채권 추심 요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금융주를 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각국 중앙은행 행보를 조금은 저희가 따라가야 될 것 같아요. 호주 중앙은행이 예상보다 적은 폭의 인상을 하면서 다른 은행들도 이렇게 급격한 금리 인상을 하지
아닐까? 뭐 이런 이야기들 나왔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한국은행이 이제 곧 금통위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은행의 제스처에 따라서 결단에 따라서 이쪽도 움직임이 좀 세부적으로 달라야 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어떻게 저희 대비를 하고 대응을 해야 될까요? 사실 그 속도가 베이비 스텝으로 계속적으로 이어지더라도 결국에는 금리 차를 줄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매를 한 번에 세게 맞느냐 아니면 이제 차근차근 맞느냐의 기조인데 일단 지금 현재 시점에서 FOMC 회의 결과로만 보게 됐을 때는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은 거의 불가피한 상황이거든요. 그럼 만약에라도 11월 FOMC에서 강력하게 뭐 자이언트 스텝이라도 만약에 밟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빅스텝은 거의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움직임들이 안 나오길 바라죠. 왜냐하면 가계부채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네네. 하지만 그런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 좀 파급력이 그때는 좀 세게 나올 수 있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베이비 스텝으로만 쫓아가더라도 계속적으로 금리가 오른다라는 사실은 변하지가 않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계속적인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영역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흐름을 탈 수 있는 종목이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키워드 가운데 그런다면 어느 쪽에서 원픽을 고르셨을까 궁금합니다. 오늘 본부장님의 원픽은요, 공개해 주시죠. 네, 금융 쪽에서 고려신용 정보를 다시 말씀드릴까 합니다. 아, 가격적인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반응이 나올 수 있다. 네, 일단은 고점에 한번 좀 급등이 나오고 네. 다시 좀 차익이 빠르게 나왔죠. 이게 연휴적인 리스크가 좀 있다 보니까 사실 이제 매수 같은 경우는 좀 신중하게 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다음 주 월요일에도 또 휴장이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좀 변동수는 확실히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CPI 지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당장 비고용 쪽에서 만약에 좋은 지표가 나오게 되면 오늘 미국 나스닥이라든지 뭐 다우지수 좋았던 거 다 다시 되돌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나라 증시가 그렇게 바라는 건 아닙니다만 다시 좀 충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는 뭐 계속적으로 움직이는 뭐 푸른저축은행, 고려신용정보 이런 종목군들이 움직이는데 고려신용정보가 우리나라 이제 상장사 중에서는 채권 출신 1위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조금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앞서 말씀해주셨던 배당 매력도가 굉장히 좀 높은 기업이에요. 배당 그렇군요. 수익률이 굉장히 좀 높은 부분이라 뭐 은행 이자보다는 훨씬 더 높고요. 그래서 이제 배당 메리트도 가지고 있고 기업의 실적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말쯤엔 아마 부실채권에 대한 또 문제가 논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슈가 부각이 될 때 또 추가적인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여전히 좀 지켜보실 만하다. 그래서 고점에서 일단 한번 조정이 나왔고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이슈가 다음 주까지 좀 연이어서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좀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해당 종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지 목적으로 괜찮다라는 네. 말씀을 첨언해 주셨는데요. 가격적인 전략 중요하다는 말씀해 주셨잖아요. 어떻게 저의 접근법, 어디까지 보고 저의 전략 꾸리면 될까요? 네, 사실 금리 인상의 좀 최대 수혜 종목이다 보니까 매수 같은 경우는 12,700원까지 분할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종목은 뭐 10,000원대 초반부터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라 네. 이 가격대에서 다시 접근하셔도 좀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다시 15,000원 좀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분에서 거래량 동반한 상승이 나왔다가 이제 음봉 마감을 했었던 부분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그 이전 거래량을 돌파하는 상승이 나오지 않으면 해당 부분에서 분명 물량 소화를 조금 진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단기 15,000원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거래량 동반해서 뚫어준다라고 했을 때는 17,000원 이상도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로 목표가 나눠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 라인은 11,000원으로 좀 타이트하게 드릴 건데 사실 이런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수혜는 충분히 있는 종목이지만 또 저점으로 봤을 땐 좀 주가 위치 에너지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번 물량의 조정이 나왔다가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해당 부분에서 10,000원대 초반까지는 아마 뺐다가 다시 움직일 수 있어서 일단 11,000원을 좀 중요한 손절 라인으로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려 신용정보에 대한 저희 포인트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닥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본부장님, 오늘도 소중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